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믿었는데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선덕해진 적 있는가? 그저 시간과 감정을 소모하는 헛된 나날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조차 허망하게 느껴진다. 이처럼 삶을 대하는 태도가 흔들리면 인생도 통째로 흔들린다. 힘든 인생을 지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소소한 행복을 자신에게 선물할 수 있어야 한다. 더 좋은 미래를 기대하며 오늘의 고통을 참아내는 삶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없다. 지금이 즐거워야 오늘도 내일도 모든 삶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다. 일본 최고의 자수성가 사이토 이토리는 이 책에서 그 사실을 명확하게 짚는다. 지금의 내가 느끼는 감정과 태도에 인생의 만족도가 달려있으니 오늘 즐거우면 인생 전체가 행복으로 물들 것이라고 말이다. 나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매일 바쁘게 살아갑니다. 가족을 위해, 가장의 책임을 위해 나 스스로는 돌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행복한 걸까? 일본의 자수성가로 억대 부자가 된 사이토 이토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결국 행복해지기 위해 산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정작 우리는 그 사실을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그에 져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행복한 일상으로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열쇠는 나에게 있다.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즐거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거나 충족감을 느끼는 상태라고 할까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민이나 문제가 생겨도 금세 해결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모두가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서 떨쳐버리려고 해도 좀처럼 떠나가지 않는 문제거리나 우환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안고 있는 고민이 어떤 것이든 나에게 떠나보내려면 스스로 변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은 그대로인 채 내 주변의 것들만 바꾸는 일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자신의 고통만 더 깊어집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공자나 석가, 예수, 마호메트가 살아 돌아와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생각과 행동뿐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나 자신이 바뀌면 주위의 사람도 내게 일어나는 일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바뀝니다. 내가 속한 이 세계를 움직이는 열쇠는 나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하지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의 열쇠를 발견해서 스스로 즐거워진 다음 우리 주위의 세계를 더 큰 기쁨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천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일상의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고쳐나가며 주위의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방법을 안다면 말입니다. 세상과 부끄럽지 않게 승부하고 삶과 죽음의 이치까지 깨닫고 살아간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이렇게 행복을 손에 넣으면 인생이 정돈되고 두 번 다시 불행해지는 일 없이 평생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 한번 깨달으면 영원히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을 전하고자 합니다. 행복은 나에게서 출발하지만 혼자 입으로는 완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입니다. 부디 이 책을 통해 여러분도 인생이 선물하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제넘게
스스로를 칭찬하라. 스스로 나는 정말 굉장해 하고 생각하려면 우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만 오랫동안 스스로를 부정해온 사람은 어떻게 해야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칭찬하면 됩니다. 사회에서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집니다. 겸손하게 행동하려면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대부분이 스스로를 칭찬하는 일에 매우 인색합니다. 억지로 칭찬하려고 하면 거만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느껴서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도 많지요. 그럴 때는 나 자신을 친한 친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 소중한 상대에게는 좋은 말만 해주고 싶고 잘한 점이 있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칭찬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감각으로 자기 자신을 칭찬해 보세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좋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마음속에 자기 부정의 마음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따르지 않더라도 우선은 입 밖으로 말해보세요. 그저 나 자신을 칭찬하고 또 칭찬하세요. 매사에 스스로 칭찬하다 보면 마음의 때가 저절로 벗겨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는 자기 존중감이라는 마음이 점점 채워질 것입니다. 스스로 칭찬하는 법을 몰라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면 언제나 수동적으로 인정을 갈구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해도 늘 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요. 마음이 불편한 것도 당연합니다. 반면 아주 사소해 보여도 나 자신의 장점을 찾아내서 좋아하고 칭찬해주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순간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영혼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의 칭찬을 가장 크게 원합니다. 남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어도 내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스스로를 칭찬하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영혼이 느끼는 기쁨도 2배, 3배가 됩니다. 계속해서 나의 좋은 점을 칭찬하다 보면 칭찬하는 자신도 칭찬을 받는 자신도 모두 마음에 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더는 다른 사람의 평가를 통해서 나 자신의 쓸모를 찾거나 가치를 높이려고 아등바등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존중감이 높아지면 조급하던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신감도 끌어오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실패나 좌절로 잠깐 풀이 죽더라도 그래도 나는 역시 대단해 라며 무릎을 털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잘 풀리는 사람의 비밀.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일이 있으면 행복하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불행하다처럼 행복을 어떤 일에 뒤따르는 반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에 따라 우리가 느끼는 행복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럴 땐 좋고 저럴 땐 좋지 않은 것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말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처음부터 정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겨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까닭은 온갖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두근거리고 스릴이 넘치고 재미도 있는 것이지요. 안 좋은 일은 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지만 오히려 우리는 곤란한 일을 겪으면서 고민과 실패를 거듭하고 많은 것을 배우며 단단해져 갑니다. 힘든 일을 충분히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깊이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성취감이나 기쁨은 평탄하기만 한 일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 좋은 일만 있는 인생보다는 안 좋은 일도 있는 인생이 단연코 더 낫습니다. 안 좋은 일도 행복한 인생의 일부이고 당신은 언제라도 행복한 사람이니까요. 애당초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중립적입니다. 현상 자체에 선과 악은 없습니다. 같은 비가 내려도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은혜로운 비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좋고 나쁨은 인간이 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생각의 초점을 어디에 두는지 달렸습니다.
같은 일을 경험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은 불행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잘 풀립니다. 행복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만 행운이 집중되는 일은 없고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에게 불행만 쏟아지는 일도 없습니다. 다만 이미 일어난 일에 밝은 면을 보느냐 어두운 면을 보느냐에 따라 유의의 전개가 달라질 뿐입니다. 밝은 면에 집중하면 좋은 것이 많이 보입니다. 밝기 때문에 좋은 인연이나 기회가 눈에 잘 보이고 결과적으로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반대로 어두운 면, 나쁜 면만 보면 설령 그곳에 정말 좋은 점이 있더라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더라도 놓쳐버리기 십상이지요. 게다가 어둠을 응시하다 보면 마음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만 커집니다. 그러니 뭘 해도 잘 풀린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전부 행복의 일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밝은 면에 눈이 가고 그곳에 숨어 있는 기회와 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든 응원해주고 싶은 법이라 신도 계시를 내려줍니다. 어떤 문제든 척철 해결해 나가게 되지요.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내는 법. 마치 신이 응원해주는 것처럼 손대는 족족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행복의 힘을 자가 발전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외부의 다른 요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힘만으로 밝은 생각과 태도를 갖추어서 행복의 동력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저는 이러한 동력을 파동이라고 부릅니다. 파동은 작은 입자가 모여서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전파나 주파수 같은 것인데 저는 이 세계의 모든 것에 파동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인간은 물론이고 모든 생물과 사물, 현상까지도 이러한 에너지를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신의 에너지 혹은 생명의 원천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물이나 현상의 파동은 대체로 일정한 데 비해 인간은 생각과 감정에 따라 파동이 크게 바뀌며 이 파동은 다시 우리의 사고와 기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분이 좋으면 파동이 상승하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생각도 맑아지지요. 또 파동은 비슷한 것끼리 모이는 성질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우리의 파동이 가져온 결과라는 뜻이지요. 그러니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파동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보다 더 만족스러운 인생을 누리고 싶다면 파동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바로 여기서 행복을 자가 발전하는 힘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자가 발전을 잘하는 사람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파동이 약해져도 금세 추가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보살필 힘이 있기 때문에 파동이 약해지더라도 그 상태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가 발전이 서툰 사람은 약해진 파동을 스스로의 힘만으로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점 불행으로 끌려가고 그럴수록 더더욱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악순환에 휘말립니다. 파동이 약해지고 흐려질수록 더욱 큰 고난이 찾아오니까요. 이처럼 자가 발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가 발전이라고 하면 엄청난 능력이 필요한 것 같지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기만 하면 됩니다. 언제나 표정을 밝게 유지하고 무조건 참거나 양보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일상의 생각과 감정을 아주 살짝만 바꾸어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이 변화가 잘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미한 변화가 차곡차곡 쌓이면 조만간 커다란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것들을 끌어당기면서 경직되어 있던 삶이 밝은 곳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풍요로운 파동에는 반드시 풍요로운 것들이 몰려듭니다. 우주의 법칙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생각 하나로 이 법칙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요. 실로 커다란 특권을 지니고 태어난 셈입니다. 인생이 편해지는 사소한 깨달음.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세상에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자신도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위와 비교해서 나는 좀 부족해, 저 사람이 더 잘난 것 같다라며 콤플렉스를 품는 일도 아주 흔합니다.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도 충분하고 오히려 그 모습이 아니면 자신만의 개성과 소중한 보물을 잃어버리는데도 그것을 모릅니다. 하지만 남과 나를 비교하는 데에만 머물러 있다면 인생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완벽해질 수 없으므로 아무리 노력해도 어딘가 부족한 부분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게 공부해서 어렵게 좋은 대학에 들어간 사람이 새로운 경쟁자와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그 차이에 주눅이 들어 자신을 잃고 이전만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흔히 돌아다닙니다. 사회에 나온 뒤에 새로운 환경에서 펼쳐지는 심한 경쟁을 이기지 못하고 꺾여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처럼 비교의 세계에 한번 들었으면 끝이 없습니다. 동경하는 인물을 흠모하면서 그 사람의 훌륭한 면모를 따라가겠다고 마음먹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면서 부족한 자신을 비하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수록 열등감이나 삐뚤어진 우월감이 생길 뿐이라서 점점 더 불행해질 뿐입니다. 다만 과거의 자기 자신과 지금의 나를 비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도 이전보다 더 성장했다면 크게 칭찬해 주세요. 무릇 사람은 항상 성장하는 법이라 과거의 자기 자신보다 더 못나지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언제라도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이 차이에 주안점을 두지 않으면 고민의 대부분이 사라지고 사는 것이 무척 편해집니다. 그럴 수 있게 되었을 때 흔히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깨달음이란 다른 사람과 자신 사이에 있는 차이를 없애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와 다른 사람 사이의 차이를 없앨 수 있을까요?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안심하고 살아갈 집이 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내가 할 수 있다는 일이 있다는 것까지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일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상적인 일들에 시선을 돌리고 감사하세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는 습관 때문입니다. 그러지 말고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눈을 돌려보세요. 진정한 자기 자신은 이미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더는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아도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모든 문제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왜 돈을 벌고 싶을까요? 굶주리고 싶지 않아서? 나이가 들면서 외로워질까봐? 돈이 많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대답을 팔면 오로지 하나의 답이 남습니다. 바로 행복해지고 싶어서입니다. 인생은 결국 행복의 문제입니다. 행복하면 어떤 모습을 하든 어떤 인생을 살든 만족스럽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행복을 쫓아가느라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더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재산을 쌓으려 하며 인기도 더 많이 얻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각자 추구하는 것은 달라 보여도 결국 모든 것의 이유는 행복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하신가요?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